갯벌은 거대한 생명의 땅입니다. 하루 2번 어김없이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 그 빠른 변화 속에서도 숱한 생명들이 잉태되고 자라는데요. 갯벌의 생명을 만나려면 물때를 잘 맞춰야 하죠. 갯벌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6시간.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새스랑개 집입니다. 끝이 뾰족한 첨탑 모양인데요. 작은 구멍이 뚫린 이 구조물이 새스랑개의 둥지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새스랑개인데요. 새스랑개의 별명은 매니큐어개. 가늘고 빨간 발끝이 정말 독특하죠. 갯벌에 사는 다른 개들과는 외모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는 집도 다릅니다. 새스랑개는 갯벌에 건축한데요. 집을 지을 땐 먼저 구멍을 파고 구멍 바깥으로 진흙을 퍼올립니다. 온몸을 이용해 진흙을 쌓아 올리는데요. 집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활짝 핀 꽃 같네요. 본격적인 건축 공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작은 발로 진흙을 한 덩이씩 쌓아 올리는데요. 점점 탑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새스랑개는 한낮의 햇빛을 피해 오전과 오후 2번 집을 짓는데요. 자기 키의 5배 이상 높이로 건축물을 올립니다. 자, 모양이 얼추 갖춰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정이 남았습니다. 작고 가는 발이 지붕을 뚫고 나오죠. 새스랑개는 둥지 끝에 구멍을 냅니다. 두 발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데요. 안에서 몸을 옆으로 놓이고 옆발을 내밀어 구멍을 내는 겁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죠? 활용점정. 마지막 중요한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 구멍의 크기는 불과 2mm. 새스랑개 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구멍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새스랑개는 둥지에 2mm의 작은 구멍을 왜 뚫는 것일까요?
쓸쓸한 개의 작은 구멍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통풍 실험을 해봤는데요. 밀폐 용기에 투명 관을 연결하고 연기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개 둥지처럼 구멍 뚫은 용기와 연결을 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이번엔 바람을 일으켜봤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연기가 관을 타고 용기로 올라와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구멍이 환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엔 진짜 쓸쓸한 개 둥지를 올려놓고 실험해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네요. 바람이 불자 연기가 둥지 안을 통과해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쓸쓸한 개 둥지의 통풍 구조인데요. 바람이 둥지 위를 지나가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공기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는데요. 둥지 밑에 있는 공기가 구멍을 따라 위로 올라오고 집은 자연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구멍이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쓸쓸한 개는 자기 집에 있는 공기가 탁할 때에는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적게 빠져나가도록 해서 자기가 항상 쾌적한 조건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걸 그 구멍의 크기를 통해서 또 조절하는 것이죠. 쓸쓸한 개가 2mm의 크기의 구멍을 뚫는 것은 그 구멍이 집안 공기를 가장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mm) 구멍 속에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잘 만든 둥지도 바닷물이 밀려와 버리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쓸쓸한 개는 바닷물이 최대로 많이 올라오는 곳 두 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둥지는 보름 동안 안전하죠. 쓸쓸한 개 둥지엔 달의 주기와 과학의 원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의 건축물은 까치 둥지입니다.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까치 둥지는 새 둥지 중에선 가장 진화한 형태입니다. 새 둥지계의 초호화 빌라로 통하죠. 그러고 보니 새끼들이 쓰는 공간도 꽤 넓습니다. 까치 빌라는 높은 곳에 있는데요. 웬만한 위험들은 일찌감치 차단해버립니다. 넓은 거실은 어미가 새끼를 키우기에 충분하고요. 출입하는 현관도
철옹성 같습니다. 삐죽삐죽 나온 나뭇가지 때문에 함부로 침입하기 어렵죠. 덕분에 가족의 은밀한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는데요. 까치둥지는 지붕까지 있어서 비바람도 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과감히 둥지를 해체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부에 둥지 하나가 더 있었군요. 가는 나뭇가지와 진흙을 섞어 만든 내부 둥지. 바닥엔 깃털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카페트를 깔아 놓았는데요. 까치는 둥지를 이중으로 설계하고 지은 것이죠. 까치는 엄동설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끔 폭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까치의 건축술은 한마디로 끼워 넣기입니다. 까치 행동을 잘 보시면요, 나뭇가지를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끼워 넣습니다. 쌓지 않고 끼워 넣으면 나뭇가지와 가지 사이에 닿는 면이 많아지죠. 또 구형으로 만들면 외부에서 오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직접 나뭇가지를 꺾어 재료를 마련하는데요. 가는 나뭇가지는 큰 나뭇가지 사이에 끼워 넣어 빈틈을 메우기도 하고요. 내부 둥지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흙과 풀도 요긴한 건축 재료인데요. 알과 새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부드러운 재료를 바닥에 깔아줍니다. 여러 재료를 써가며 까치가 이중구조로 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연기로 통풍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람을 세게 일으키자 연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요. 내부 둥지의 연기는 그대로입니다. 가는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만든 내부 둥지는 그만큼 보온력이 뛰어난 거죠. 초호화 빌라, 까치 둥지 속에 이중 설계와 끼워 넣기라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집을 지었습니다. 한옥은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푹푹 찌는 삼복 더위에도 뒤란으로 통하는 문만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대청마루는
바람이 지나는 길목이라 늘 쾌적한 바람을 맞을 수 있죠. 조상들은 마당에 정원을 따로 꾸미지 않았는데요. 대문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비워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당과 뒷안에 공기가 데워지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당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뒷안은 축축하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데워집니다. 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 뒷안에 있는 바람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대청을 통해서 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청에서 사람이 시원하게 되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시원하기 때문에 조상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낮에 마당이 뜨겁게 달궈지면 상승기류가 발생하는데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공기를 메우기 위해 뒷산에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바람이 불어서 집안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연기가 마당에 있는 오른쪽으로 가죠. 바람의 길을 만든 조상의 지혜. 한옥은 자연 냉방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주택입니다.